네 번째 강의 주제는 약물 유발성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아주대학교 병원의 이선아 약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현재 아주대학교 병원 약대팀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럭 인듀스드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아주대학교 병원 약대팀 이선아입니다. 드럭 인듀스드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중에서 다음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텐션, 하트 페일리어, 어리드미아입니다. 드럭 인듀스드 하이퍼텐션입니다. 이는 대부분 가역적이거나 조절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을 유발하는 기전은 첫 번째 볼륨 리텐션, 두 번째 심파토미메틱 액티베이션, 세 번째 다이렉트 바소 컨스트릭션입니다. 그런 드럭 인듀스드 하이퍼텐션을 유발하는 원인에 따른 관련 약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볼륨 리텐션입니다. 이로 인해서 고혈압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약물은 엔세이드, 에스트로겐,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입니다. 첫 번째 엔세이드는 프로스타글란딘 억제를 통한 소듐 워터 리텐션으로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또한 ACE 이니비터, ARB, 베타블로커의 항고혈압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엔세이드 사용 시 고혈압이 나타나면 용량을 감량하거나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아제트아미노펜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을 치료해야 한다면 CCB를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에스트로겐은 RAAS를 활성화시켜 안지오텐신 생성 증가, 이로 인한 소듐 워터 리텐션으로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컨바인드 오럴 컨트라셉티브 복용 시 고혈압 발생 위험이 증가되는 요인은 특히 임신성 고혈압인 경우, 35세 이상인 경우,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경우, 비만이거나 장기 사용한 경우에 특히나 위험 요인이 증가됩니다. 이 경우에는 COC를 중단하거나 용량 감량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복합 제형보다는 프로게스틴 단일 제형 사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AC 이니비터나 ARB로 혈압을 조절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입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도 소듐 재흡수와 플루이드 리텐션을 유발함으로써 혈압을 상승시키는데요. 이것 또한 약물 용량을 감량하거나 중단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소듐 제한 시기를 권고해 볼 수 있겠으며 이뇨제를 사용한다면 룹 이뇨제보다는 사이아자이드 이뇨제를 추천하며 AC 이니비터나 ARB로 혈압을 조절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심파소미메틱 액티베이션에 의한 고혈압을 유발하는 약물들입니다. 첫 번째 충혈 제거제들인데요. 슈도에페드린보다는 페니레프린이 그 빈도가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토피컬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약물 중단이나 감량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페니레프린은 아제트아미노펜을 병용하는 경우에 특히 고혈압 리스크가 더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코스티뮬런트인 ADHD 치료제들입니다. 이 약들도 고혈압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고혈압이 나타나면 약물 용량 감량이나 중단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항우울제로 사용되는 마오 이니비터나 벨라파신, 데스펠라파신도 고혈압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다이렉트 바소 컨스트릭션으로 고혈압을 유발하는 약제는 칼시유린 이니비터와 바스큘라 엔도셀리알 그로스 팩터 이니비터들입니다. 이 두 계열 약물 모두 NO 생성 감소와 엔도텔린 1 생성 증가로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칼시유린 이니비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고혈압이 나타난다면 디히드로피리딘 CCB로 치료해 볼 수 있겠고요. VEGF 이니비터인 경우에는 보통 시작 전 혈압 조절을 권고하고 있으며 사용 중에 혈압이 높아진다면 디히드로피리딘 CCB나 AC 이니비터, ARB로 혈압을 조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작 첫 주기는 매주, 그 이후는 매 2, 3주마다 혈압을 모니터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정확하지 않지만 에리스로포이에틴 스티뮬레이팅 에이전트들도 혈압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시작 초기, 사용하고 얼마 안 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포텐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럭 인듀스드 하이포텐션 관련 약물은 아미오다론, 그 다음에 항우울제, 그 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 제제들, 그 다음에 엔도셀린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들, 그 다음에 항암제 2개가 지금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 아미오다론 같은 경우는 특히 IV 제형이 저혈압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보통 IV 제형에 함유된 폴리솔베이트 80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게 혈관 확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혈압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여 시는 되도록 천천히 투여해서 이런 저혈압을 예방하고자 하는 게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우울제 중에 3만개 항우울약으로 알려진 TCA들이 말초 알파1 아드레널직 이펙트를 불락함으로써 혈압을 낮출 수 있고요. 이 경우는 용량 감량이나 중단을 통해서 이제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로 쓰이는 프로스타글란딘 제형이나 그 다음에 엔도셀린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들이 바로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 딘루툭시맙이나 알데스루킨은 보통 항암제들인데요. 이 약들은 캐필러리 릭 신드롬이라는 저혈압을 유발함으로써 사용 초기에는 굉장히 클로즈 모니터링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약들입니다. 특히나 디누툭시맙 같은 경우에는 투여 시작 1시간 전에 kg당 10ml의 NS를 투여해서 체액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물 유발성 하트 페일리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유발성 하트 페일리어는 직접적인 이제 마이오카디알 톡시시티로 인해서 유발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마이오카디알 디스펑션이 악화되는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이제 마이오카디알 톡시시티를 나타내는 약물은 보통 이제 안스라사이클린계 항암제나 암포테리신 B 항진균제, 알킬레이팅 에이전트인 항암제와 그다음에 보통 유방암에 많이 쓰이는 트라스투즈맙, 펄투즈맙, 라파티닙이라는 약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바시즈맙도 있고 TNF 알파 이니비터도 있습니다. 특히 안스라사이클린 계열은 비가역적이며 이런 심장 독성이 그 측정 용량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유방암에 많이 쓰이는 항암제 중 트라스투즈맙과 퍼투즈맙, 이 약은 특히나 약 종류 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EF를 팔로우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을 악화시키는 약물은 실로스타졸이 대표적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신부전이 원래 있는 환자에게는 좀 사용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약으로 쓰이는 치아졸리딘 다이온 계열도 하트페일리어 환자에겐 추천하지 않고 사용 시 하트페일리어가 발생한다면 중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2016년에 이제 AHA에서 발표한 이제 문헌을 따온 건데요. 심부전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약물 종류가 있고 어느 정도로 악화시키는지, 그 다음에 에비던스 레벨과 온셋 타임, 그 다음 코멘트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안스라사이클린 같은 경우는 비가역적이며 용량과 관련이 있고 심지어 처음 투여 후 20년이 지나서도 딜레이 돼서 그러니까 유발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제 TNF 알파 이니비터를 보시면 특히 인플립시맙 같은 경우는 심부전이 심한 환자에게는
되도록 피하고 최대 용량을 5mg/kg를 초과하지 않게 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약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 문헌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정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정맥 중에서 수프라벤트리큘라 어리드미아인 심실우에서 일어나는 부정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너스 브레디카디아와 AV 노드 블럭이 있는데요. 원인은 이제 시너스 노드 억제나 AV 노드 억제, 아니면 센트럴 알파2 에고니스트 작용에 의한 노르에피네프린의 감소로 인한 섬액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 투여 시의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도 섬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파클리탁셀인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용제 중의 하나인 크레모포 EL에 의한 과민 반응 때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관련 약물은 다음 표와 같이 있는데요. 보시면 아데노신이라든지 베타블로커, 아미오다론, 디곡신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쓰이고 있는 이바브라딘이라든지 넌 디히드로피리덴 CCB, 그 다음에 프로파페논이나 솔탈롤도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파2 에고니스트 작용에 의해서 이제 브레디카디아나 AV 노드 블락이 나타나는 약물들은 클로니딘이나 덱스메데토미딘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의 이제 대처법은 우선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며, 그 다음에 원인 약물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확인 후 관련 약물이 있다면 바로 중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브레디카디아가 심하다면 이제 아트로핀을 0.5에서 1mg 정도 투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트로핀을 투여하여도 효과가 없을 때는 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ABB나 A플러터인데요. 이런 빈맥이죠. 이런 거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들은 이제 레보사이록신이랑 이바브라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보사이록신 같은 경우는 갑상선 저하증에 쓰이는데, 이때는 용량을 감량하거나 잠시 홀드해서 호전이 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바브라딘 같은 경우에는 EKG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한 후에 이제 이런 ABB나 A플러터가 발생했을 시에는 중단을 고려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빈맥 중에 하나인 이제 아트리알 타키카디아인데요. 원인 약물로는 이제 알부테롤, 그 다음에 테오필린, 디옥신이 있습니다. 알부테롤은 이제 베타 에고니스트인데 그 작용에 의해서 빈맥이 나타날 수 있으며, 테오필린이나 디옥신은 적정 혈중 농도를 유지해야 되는 약물인데, 혈중 농도가 너무 적절하지 않게 너무 높은 경우에 이렇게 타키카디아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약물 다 정기적으로 혈중 농도를 모니터링해서 적정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게 예방법입니다. 이런 빈맥의 타키카디아가 나타났을 때 매니지먼트하는 방법은 유발약물을 중단하고 필요하다면 아데노신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벤트리큘라 어리드미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를 유발하는 위험 인자는 이제 이젝션 프랙션이 감소된 경우라든지 전해질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 아니면 디곡신이나 테오필린 같은 약물의 레벨이 너무 높은 경우가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젝션 프랙션이 감소되어 있는 환자에서는 이제 클래스 1C 부정맥약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렉트로라이트를 적절히 유지해주고, 이런 혈중 농도를 유지해야 되는 약물은 톡시시티가 나타나지 않게 적정 레벨을 유지하는 것이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를 유발하는 약물은 이제 디곡신이나 밀리논,
그다음에 항부정맥 약물들, 그다음에 노부타민이나 도파민이 있습니다. 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가 나타났을 때 매니지먼트 방법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혈역학적으로 안정하다면 항부정맥 약물을 시작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약물들을 추천하고 있고요. 그래도 지속이 된다면 이제 일렉트리컬 카디오 버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바로 일렉트리컬 카디오 버전을 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톨세이드 포인트라고 알려져 있는 TD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팩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피메일이라든지 브레디카디아가 있다든지 아니면 QTC를 프롤롱게이션 하는 약물을 병용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QTC를 연장시키는 약물의 혈중 농도가 상승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진 않은지, 그 다음에 신부전이 있진 않은지, 그 다음에 QTC 인터벌이 이제 500ms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진 않은지, 그 다음에 이런 약물들을 빠르게 투여하는지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전해질 마그네슘이나 포타슘을 정상 레벨을 유지해야 되고 어떤 약이든 이제 용량을 너무 초과해서 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QTC 연장을 유발하는 약물이 서로 병용하고 있지 않는지 상호작용을 리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간 기능이나 신기능 저하 시 더 독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물들은 약 용량을 좀 조절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이젝션 프랙션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유발 약물들을 좀 피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되도록 그런 유발 약물들은 천천히 투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TDP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약물은 부정맥 약물들의 아미오다론, 드로네다론, 플레카나이드, 프로파페논 등이 있고요. 항암제 류가 있으며 항구토제 중에서도 특히 온단세토론이 리스크가 좀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생제류에서 마크롤라이드나 퀴놀론, 그 다음에 아졸계 항진균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할로페리돌 같은 약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방법은 일단 원인 약물이 있다면 중단을 하고 포타슘과 마그네슘 교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하다면 디피브릴레이션을 시행하고 혈역학적으로 안정하다면 우선적으로 마그네슘을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는 앞에서 신부전 내용을 정리한 그 저널에 실린 또 다른 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QT를 연장시키거나 TDP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잘 정리해 놨는데요.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으로 이제 TDP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약 중에서 특히 각 주의사항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몇 가지 약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드로네다론 같은 경우는 QTC가 500ms 이상이면 사용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솔탈롤 같은 경우도 되도록 입원해서 시작을 하고 EKG 모니터링을 반드시 하라. 그 다음에 할로페리들도 이런 내용이 있고요. 온단세트론 같은 경우에는 특히 IV로 줄 때는 최고 용량을 16ml를 넘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32mg짜리도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런 QTC 연장 때문에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페리돈 같은 경우도 가능한 낮은 용량으로 짧게 써라. 그 다음에 하루에 몇 미리, 30ml를 초과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삼산화비소 항암제인데요. 워낙 QTC를 연장한다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잘 모니터링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짧지만 약물 유발성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약물 유발성 심혈관 질환의 발생 원인과 발현 시점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예방 또는 부작용 발생 후 이제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요. 환자 약을 항상 리뷰를 해서 이런 CV 디지즈 유발 가능한 약물 또는 기존 질환 악화 가능한 약물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